안녕하세요. 오늘은 5학년 1학기 수학 첫 시간입니다.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는 것인데요. 자연수의 혼합 계산 중 먼저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을 때, 그리고 괄호까지 있을 때 어떤 순서로 계산을 해야 바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20명이 탄 체험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체험 장소에서 7명이 내리고 11명이 탔습니다.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답은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는 처음에 몇 명이 있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20명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체험 장소에서 7명이 내리고 라고 했네요. 7명이 내리고 라는 말은 버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20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체험 장소에서 7명이 내렸으니까 버스에서 사라진 거죠. 버스 안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7명을 빼줘야 되겠죠. 7명은 나갔어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11명이 탔습니다 라고 했네요. 탔으니까 버스 안으로 들어온 거죠. 버스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11명. 그래서 11명은 버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할 때 우리는 더해줘야 됩니다. 11명이라는 사람을. 그래서 계산을 하면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 식을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요. 당연히 말을 한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20명이 있었는데 7명이 내렸어요. 그러면 20명이 있었는데 7명이 내린 20 빼기 7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20 빼기 7은 13이에요. 20 빼기 7 계산 끝났으니까 지워주고 대신 이 자리에 13을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11명이 탔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11을 나중에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13 더하기 11이라는 계산이 남았으니까 정답은 24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은 24명이 되겠습니다. 문장에서 말한 것, 일이 일어난 순서 그대로 차례대로 계산을 했더니 결과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라고 우리가 계산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 20명이 타고 있는데 7명이 먼저 내렸고 그 다음 11명이 탔다고 했습니다. 차례대로 계산을 했을 때는 우리 24명이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20 빼기 7을 먼저 계산하지 않고 나는 더하기가 더 좋아, 더하기가 더 쉬운걸? 그러면서 7 더하기 11을 먼저 계산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7 더하기 11은 얼마죠? 18입니다. 이것을 계산을 하면 18이 되겠네요. 그러면 20 빼기 18이 되겠죠. 그러면 2예요. 잘못된 정답이 나왔어요. 아까 전에 계산했던 24명과는 너무 많은 큰 차이를 가지는 정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차례대로 계산을 해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 않아서 20 빼기 8의 계산을 했다면 20명이 있었는데 18명이 빼기니까 내린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7명이 내리고 11명이 탔는데 계산 순서를 잘못했더니 20명이 있은 곳에서 18명이 내린 것과 같은 계산을 한 거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계산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차례대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 명심하세요. 다음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슬기는 기념품 가게에서 3,500원짜리 열쇠고리 1개와 500원짜리 엽서 1장을 사고 5,000원을 냈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기념품 가게에서 슬기가 구입을 한 물건은 3,500원짜리 열쇠고리 1개와 500원짜리 엽서 1장, 이 두 가지를 모두 구입을 했어요. 즉 슬기 손에 있는 물건은 열쇠고리 1개 더하기 엽서 1장이 되겠죠. 그래서 내야 되는 돈도 열쇠고리의 값도 내야 하고 엽서의 값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3,500원도 내야 하고 500원도 내야 하고, 그래서 3,500원과 500원을 더해서 내가 내는 돈을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야 하는 돈은 얼마인가요? 3,500원도 내야 하고 500원도 내야 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주면 4,0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냈죠? 5,000원을 냈어요. 5,000원을 냈는데 내가 구입한 물건의 값은 4,000원이네요. 그러면 거스름돈은 얼마가 되죠? 5,000원을 내고 내가 구입한 물건 4,000원을 뺀 나머지 1,000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5학년쯤 되었으니까 하나의 식으로 이것을 멋지게 나타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내 손에는 5,000원이 있는데 돈은 얼마를 냈냐면 열쇠고리 값과 엽서 한 장의 값 3,500원도 내고 500원도 냈어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3,500원도 내야 되고 500원도 내야 되니까 총 내는 돈은 4,000원이지 하고 이거 두 개를 더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5,000원에서 이것을 계산한 결과를 뺐어요. 그런데 앞에서 덧셈과 뺄셈이 있는 식은 차례대로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식을 적고 끝내면 나는 분명히 머릿속에서 3,500원 더하기 500원을 먼저 계산했는데 차례대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5,000원 빼기 3,500원을 먼저 계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도한 계산의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는 뒤에 거를 특별히 먼저 하세요 라는 표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괄호입니다. 이 괄호는 덧셈 뺄셈보다 힘이 세서 아무리 차례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괄호가 있게 되면 괄호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괄호가 제일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라고 괄호가 더하기 빼기보다 더 힘이 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밑에 나와 있는 식의 계산에서도 12 더하기 8에 괄호로 묶여 있기 때문에 12 더하기 8을 먼저 계산해서 20이라고 하는 결과를 먼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괄호 계산한 결과가 20이니까 20으로 대체가 됐죠. 아직 31 빼기는 계산을 안 했으니까 31 빼기는 그대로 식의 앞부분에 남겨두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31 빼기 20을 계산을 했더니 계산 결과가 11이 나왔다 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선생님, 괄호가 꼭 있어야만 하나요? 네, 꼭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괄호가 있고
없고 숫자와 사칙연산 기호는 동일한데 괄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과연 답이 달라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괄호가 없기 때문에 차례대로 계산하게 됩니다. 32 빼기 5가 1번. 이 1번을 계산하고 나서 더하기 6을 나중에 두 번째로 계산을 해주게 되겠죠? 32 빼기 5 계산한 결과 얼마죠? 27이네요. 더하기 6을 나중에 해주면 계산 결과는 33입니다. 그런데 괄호가 있어서 괄호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5 더하기 6을 먼저 하고 그 다음 32에서 그 결과를 빼줄 거예요. 32 빼기 5 더하기 6 하면 11이네요. 그 다음 32 빼기 11을 했더니 21입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괄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해보면 이게 왜 다른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탕이 내 손에 32개가 있었는데 32개의 사탕이 있었는데 5개를 먹고 6개가 더 생긴 거예요. 이것은 사탕이 32개가 있는데 나는 5개 먹고 오빠는 6개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총 11개를 먹은 거죠. 그래서 32개의 사탕이 있었지만 나와 오빠가 먹은 사탕이 모두 없어져서 11개만큼 사라지게 된 그런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이죠. 상황을 식에 맞춰서 만들어 보면 두 개의 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덧셈, 뺄셈, 그리고 괄호가 있을 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았어요.